그러면은 이번 주에 뭐 각자가 보고 온 컨텐츠들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봤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에일리언 스테이지 이번에 그 파이널 라운드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네네. 그걸 보고 아니 그 뭐야 에일리언 스테이지 저희 녹음했던 거 편집해서 오늘 유튜브에 올라왔거든요. 오 봤어요. 저도 그래서 봤어요 다. 저도 다 봤어요. 네, 편집을 하려다 보니까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맞지, 편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다행이었던 점은 짧다는 거? 아 짧죠. 편당 이제 뭐 한 2분에서 4분 뭐 요 정도 맞아. 길이기 때문에 빠르게 보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인양도 봤다고요? 네. 파이널 나온 것까지 다 봤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아 진짜 근데 그 안에 담긴 서사가 진짜 많거든요. 네네. 그 영상만 보면은 약간 재밌네, 잘 만들었다. 노래 좋은데? 이런 감성 좋다 이럴 수 있는데 그 안에 담긴 서사랑 그러니까 진짜 파면은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단 말이에요. 진짜로 오늘도 가지고 이거를 이제 녹음하기 위해서 뭘 말할지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계속 보는데 볼 때마다 진짜 막 이 말을 짚으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러고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그 네.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아주 짧게 그냥 무슨 내용인지 설명드리면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했고 그래서 인간이 이제 외계인들의 반려동물처럼 전락하죠. 그쵸. 그리고 이제 외계인들이 여는 어떤 오디션 서바이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슈퍼스타 K 아니면 그쵸. 뭐 프로듀스 101 뭐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탈락하면 죽는. 그쵸. 반려인간들이 거기 참가해가지고 탈락하면 죽습니다. 뭐 이런 대충 컨셉의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저 약간 반박하고 싶은 게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노예죠. 노예. 왜냐면은 반려노예? 반려인간으로 대우해주는 외계인이 반려냐 있고. 그냥 애완. 그쵸. 애완 인간이라고 맞아, 이제 맞아. 표현을 해요. 애완 인간. 네, 그 이제 반려처럼 인생을 함께하는 이런 거 아니고 맞아. 애완에 가까운. 그쵸. 그쵸. 키링. 맞아. 키링이에요, 키링. 가지고 이 에일리언 스테이지의 에일리언이 애완 인간들을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외계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세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저희 인간들이 에일리언.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에일리언 스테이지. 그렇구나. 라는 경연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리고 사실상 연재되는 내용은 뮤직비디오에 가깝고 그쵸. 여기에 방금 말한 그 갱갱이 미칠 것 같다고 한 그 서사는 사실 그 뮤직비디오 안에 녹아들어 있거나 그쵸. 아니면은 제가 조금 서치한 바로는 비비노스라는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 그 채널에 뭐 트위터, X죠? 맞아. X라거나 아니면은 뭐 리코 스튜디오라고 또 협업해서 제작하고 있는 그 회사의 어떤 그런 창구들을 통해서 서사가 좀 풀리고 그쵸. 뭐 그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파이널 라운드는 그 루카라는 인물과 티리라는 인물의 경연을 담았고 채시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모르겠는데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루카는 그 애완인간들 전문 음악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거를 아낙트 가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 아낙트 가든의 49기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스테라고 표현을 해요. 에이스테? 에일리언 스테이지를 줄여서 에이스테라고 하는데 네네. 전 에이스테 시즌의 우승자예요. 전 시즌 우승자. 네, 전 시즌 우승자고 틸은 이번 그 아낙트 가든의 50기 다음 기수죠. 후배네요. 근데 이제 틸은 스타성과 화제성 그리고 그런 천재적인 작곡 능력으로 이제 인기가 많은 참가자인 거죠. 이제 그 둘이 이제 붙게 된 거예요. 세기의 대결이죠. 미친 거예요, 그냥.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경연곡으로 올라온 게 블링크곤. 이게 조회수가 제가 오늘 오면서 확인해 본 걸로는 약 430만 회가 지금 나왔고 올라온 지 얼마 됐죠? 지금 한 이틀인가 3일 됐을 거예요. 와, 근데 이틀 3일 만에.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인기 급상승 음악 4위까지.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더라고. 그죠. 댓글창을 보니까. 해외 팬들한테도 인기가 되게 높아서 이것도 좀 할 말이 많은데 왜냐면 그냥 살짝 말하자면 이제 팝업을 열잖아요. 그쵸. 굿즈를 풀고 근데 이제 해외 팝업에만 더 탐나는 굿즈들이 많아요. 해외 팝업은 해외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쵸. 와.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풀겠다. 어. 이제 한국 팬들도 살 수 있게끔 했는데 언제 풀지 공지도 안 주고 침만 질질 흘리는 거예요 진짜로.
돈 쓸 준비가 돼 있는데 제가 왜 쿠팡 다니면서 돈 버는데요. 이런 데 쓰려고 버는 건데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이게 아마 한 4분짜리 영상으로 올라온 건데 네. 인상 깊은 장면이 첫 번째로 그 루카라는 이제 금발을 한 인물이 틸한테 약간 귓속말을 하는 듯한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귓속말을 하고 나서 틸이 무너지죠. 그 무대에서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코피 흘리고. 근데 이게 루카가 그 전전 라운드에서 미지라는 이제 분홍머리 여자 캐릭터하고 경연을 했을 때도 같은 수법을 썼거든요. 그런 건가요? 뭔가 이렇게 그 상대방의 트라우마 같은 거를 이제 건드는 은연중에 거죠. 건드려서 상대방을 무너뜨려서 본인이 올라가는 이런 느낌? 그렇죠. 왜냐면은 그 아낙트가든 안에서 그 애완 인간들끼리 또 유대감이 있는데 그 수아 미지가 특별히 되게 유대가 돈독한 사이였단 말이에요. 약간 친구 그 이상의 어떤 그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결국가지고 그 라운드에서 미지는 루카를 패요. 이제 이성을 잃고. 아, 접한다. 진짜 조합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인간 반역군이 개입해서 이제 미지를 데리고 가고 그러고 끝이 나는데. 반란군 같은 게 있나 봐요? 그쵸. 약간 레지스탕스 같은 또 인간 반역군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루카가 이번 틸과의 경연에서도 똑같은 수법을 써요. 근데 이제 거기서 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루카가 입을 틀어막으면서 웃음을 참거든요. 근데 그 표정이 미쳐요. 그 표정이 야, 작가님이 야 진짜 이제 그림에 맛있게 잘 살리셨다. 그림에 작두를 타셨다. 근데 그 틸이 그래도 어찌됐든 경연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하려고 하는데 관중 속에서 그 미지라는 친구가 이제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 틸의 짝녀예요. 미지가 짝사랑이야. 짝녀인데 미지를 보고 딱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상기된 표정으로 노래를 이어나간단 말이죠. 원래의 텐션으로. 그러니까 바로 또 루카가 눈이 희번득해지면서 얘 봐라. 왜 정신 차리지? 약간 그 장면이 있거든요. 네네네. 진짜 짧아요. 진짜 짧은데 그게 또 미칩니다. 프레임 단위로 보시네요. 포인트. 그 영상을. 아니 그쵸. 근데 상당히 상세한데? 우리한테는 4분짜리 영상인데 갱갱한테는 40분짜리 이게 프레임 단위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멘탈을 깨트리고 우참하다가 짝녀를 보고 정신을 차리니까 얘 왜 정신 차려 하는 그 짧은 찰나가 미쳐요. 그냥 마음 진짜 가슴이 미어진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일단 진짜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반이라는 인물. 틸이 바로 전 라운드에서 경연을 했던 그 검정머리 남자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그 이반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루카의 속삭임을 듣고 이제 떠올리는 그 무대 연출처럼 그 무대 전광판에 이제 이반의 모습이 나오는데 진짜 잘생기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좋았어요. 얼굴이 좋았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왜냐면은 이반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죽을 인물이 아니에요. 이반이 죽었나요? 죽었죠. 죽었죠. 그 나온 것 상으로는 이제 죽었죠. 경연에서 져서. 이게 얘기하기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걸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서사를 100% 이해했다고 자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 영상만 봤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했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한번 이 좀 흐름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반이 그럼 나오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아트북까지 이제 사가지고 그 안에 담긴 이제 작가님의 기획 의도를 이제 다 본 입장으로서 그 이제 그 틸의 바로 전 라운드 경영 상대가 이제 이반이라는 인물이었고 그 인물이 이제 져서 죽습니다. 근데 그 인물의 또 미친 점이 뭐냐면 두둥. 일부러 져졌다는 거예요. 일부러 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애완인간들이 아무래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쵸. 모두가 굉장히 결핍된 뭔가가 있고 정신 상태가 이상하고 덕후들을 과몰입하게 하는 포인트들을 다 갖고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반은 이제 그 작가님의 설명에 따르면 겉으로는 사람 좋은 척 웃고 있지만 나이스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더글로리에서 나오잖아요. 약간 나이스한 새끼. 속으로는 엄청나게 음침하고 꼬여있고 근데 틸을 사랑해요 이반이. 근데 사랑이 순애가 아니라 집착. 집착 광공. 집착 광공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 라운드에서 틸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미지가 실종된 상태로 멘탈이 나가서 무대를 올라서 무대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린 상태로 그냥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이반이 딱 그걸 보더니 그 집착 광공의 모먼트를 이제 짧은 키스로 이제 표현을 하고 죽죠. 근데 그 키스를 할 때도 보면은 그 이반이 전광판을 확인을 해요. 점수를.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 점수가 더 떨어진 걸 보고 나서 키스 후에 그러고 씩 웃고 이제 총 맞아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하면서 좀 올려보내면서 틸의 의지도 좀 살아났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트라우마가 됐죠. 그쵸. 아니 왜냐면은 틸의 상태를 사실 보면은 짝녀도 없어져. 사랑하던 여자도 없어져. 그리고 얘를 뭐 친구라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그래도 함께했던 좀 세월이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얘가 나한테 키스를 퍼붓더니 눈앞에서 죽어. 총 맞았어. 그러니까 뭘 물어볼 새도 없이 사라졌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무대에 올랐는데 그걸 루카가 자극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광판에 그 이반의 모습이 떠오르고 이제 그 앞에 있는 루카와 이반을 혼동하는 지경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제가 말하는 부분은 그 전광판에 나온 이반이 굉장히 잘생겼다. 약간 역대급으로 잘생기게 나왔다. 저는 그 포인트도 좀 슬펐던 게 트라우마를 건드리잖아요, 루카가. 그 트라우마를 건드려가지고 막 앞에 있는 사람을 이반이라고 혼동할 정도로 지금 막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데 미지를 딱 보고 갑자기 그 텐션이 맞아. 바뀌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반보다는 미지다라는 그쵸. 그 모먼트가 이반이 딱 떠오르니까 좀 슬프더라고요. 왜냐면 틸한테는 이반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죠. 약간 존재죠. 그냥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어렸을 때는 괴롭히고 뭘까 얘는 하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냅다까리 그냥 키스를 퍼붓더니 죽어요. 그러니까 이반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애한테 오히려 짓궂 깨구는 애들. 그쵸. 뭔가 그런 느낌이었는데 틸 입장에서는 얘 뭐야? 그냥 이런 거였지. 얘 왜 이래? 얘 왜 이래? 음. 약간 이런 거였는데 그런 이제 서사들이 인물들 간의 서사가 있고 그래서 참 이 라운드가 참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또 최애가 틸이시잖아요. 그쵸. 제가 이번 팝업 가가지고 틸 반팔 티셔츠까지 사서 입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 미지 앞에서 이제 죽는 씨 말이 돼요? 틸이 죽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돼? 근데 틸이 져서 죽은 거예요? 져서 죽은 져서 거죠. 죽었죠. 루카가 이겨서 이제 근데 씨. 다시 얘기를 하자면 근데 저는 이번 경연곡 자체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이때까지 나왔던 곡들 중에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곡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애니메이션 작화나 뭐 전개상으로 봐도 제 1라운드 그 수아 미지라는 캐릭터가 했던 거랑 지금 파이널 라운드랑 비교해보면 당연히 점점 더 퀄리티가 올라간다.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는데 전 곡들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이제 소름이 끼쳤던 게 틸이 다시 기타를 잡았잖아요. 그 이반과의 경연에서 놨다가 다시 이제 틸다운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틸이 기타 솔로를 이제 들어가자 그 루카의 바이올린 그 이중주 씨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 이 서사를 애니메이션적으로만 표현한 게 아니라 음악에도 녹아들어 있는 부분이 흥미로운 거죠. 그 루카와 그 틸의 그 이중주 현악기와 그 일렉 기타의 이중주가 그냥 사람 미치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쿠키 영상이 나오죠. 그 미지하고 틸의 거기서 진짜 눈물이 앞을 가는 쿠키 영상 내용이 뭐였죠? 그 아낙트 가든에 있을 때의 모습 같아요. 뭐 약간 감시하는 세계인이겠죠. 그걸 피해서 둘이 약간 구석탱이에 숨어있는 그 약간 옛날에 그 응팔에 덕선이와 정파리 같은 그 벽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벽 뒤에 숨어 있는데 이제 틸은 막 부끄러워서 어쩌질 못하고 있는데 이제 미지는 개구장이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그 모먼트가 또 근데 어떻게 미지 앞에서 죽여? 아씨. 근데 이게 되게 또 재밌는 게 아트북에서 보면은 이 친구들의 스펙이 나와요. 그 좋아하는 거나 뭐 어떤 다른 인물에 대한 호감도나 MBTI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틸은 미지한테만 100%의 호감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뮤즈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틸의 MBTI는 INFP입니다. 근데 또 미지는 그 이제 수아라는 친구한테만 호감도가 제일 높고 틸은 한 40%인가 그래요. 아주 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지는 얘는 왜 자꾸 날 피하지?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이제 멋있는 친구인데 혼자 작곡하고 이럴 때 근데 뭔가 내가 말 걸려고 하면 좀 도망가고 막 이런 게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날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지의 MBTI는 ENTP인가 ESTP인가 그래요. 제가 또 그 MBTI를 싫어하지만 좋아하는데 네네. 그 MBTI 과몰입러로서 또 그 관계성이 또 약간 그 내향적인 INFP는 이렇게 도망다녀. 플러팅 그런 거 몰라. 그냥 이게 멀리서 이렇게 쑥스럽게 쳐다보고 있고 그냥 미지를 생각하면서 작곡하고 작사하고 시를 쓰고 이게 자기는 진짜 최고의 순애인데 그걸 느끼기에 약간 외향적이고 되게 쾌활한 미지가 보기에는 멋있어. 근데 날 별로 안 좋아하나 봐. 라고 약간 느껴지는. 약간 그러니까 이반과 틸과 이 미지 사이에 지옥의 삼각관계가 성립된 거네. 그러면서 그냥 이게 참 이게 그래요. 사랑의 짝대기가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어긋나. 난리가 난 거야. 사랑의 짝대기가 진짜로. 양방향이 없네. 양방향은 유일하게 그 미지수와 미지수와 서로가 서로에게 되게 그 친구 이상의 어떤 감정을 느끼는. 그쵸. 그냥 그 4분짜리 영상을 지금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모르겠고 아트북을 보면서 진짜 이마를 짚으면서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진짜로. 너무 짜증나는 거야. 이거 어떡하려고. 아니 어떻게 그래요? 아니 어떻게 다 죽여? 그렇습니다. 갱갱이 또 MBTI가 인프피 아닌가요? 맞아. 그러니까 맞죠? 저는 티가 너무 과몰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더 되겠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됐어요. 말 안 할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결국에 주인공격으로 불리는 인물이 사망한 거잖아요. 근데 모두가 주인공이죠. 그렇긴 하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야기의 큰 핵심 줄기는 방금 말했던 그 지옥의 삼각관계, 이반과 틸과 미지였나요? 이 셋의 삼각관계가 사실 이 이야기의 큰 핵심 축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중에 지금 2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파이널 스테이지가 올라갔다고 했을 때 이 에일리언 스테이지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영상을 본 다음에는 이거 안 끝났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래가지고 지금 주요 인물이 이렇게 사망한 가운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그러니까 또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게 그래서 팬덤 내에서도 그냥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웹툰 같은 것도 보면 작가님 못 본 척하고 다 볼 테니까 다 살리세요. 그냥.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라운드도 사실 이제 끝났죠. 우승자가 또 루카로 이제 된 거고 그러면은 그럼 이제 남은 인물들의 서사가 또 이제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사실 그 이반 틸이 가장 약간 팬덤 내에서 마니아층이 두터운 인물들이었는데 그 인물들을 또 제외하고 이야기가 또 어떻게 풀어질지가 관건이고 이게 되게 자주 나오는 영상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되게 품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한 몇 달에 한 번씩 이제 나오는 영상인데 저는 이제 그동안 그러면 계속 마음 아파하고 가슴 미어지고 또 이마 짚으면서 그냥 뭐 베개 적시면서 잠에 드는 거예요. 그냥 다음 영상이 나올 때까지. 그러는 거죠. 그냥 그렇게 제 방에 있는 아크릴 스탠드만 보면서 그냥 타임없이 눈물만 흘리고. 인양도 이 에일리언 스테이지라는 작품을 봤다고 했는데 혹시 개인적인 좀 감상이라 할 게 있을까요? 아니 저는 그때 예전에 한번 처음으로 소개를 해줬을 때 약간 흥미가 생겨서 찾아봤었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덕후들 심장을 가격하는 그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캐릭터성이 되게 좋다. 맞아. 캐릭터들이 하나같이 다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처럼 너무 설정도 디테일하고 그런 표정 묘사 같은 것도 되게 디테일하다. 그래서 캐릭터를 되게 잘 만든 것 같다. 개개인의 특징 같은 것들을 좀 잘 잡은 느낌? 재밌게 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막 서사를 파고들진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막 찾아보고 그러진 않았어가지고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보기는 힘든데 그냥 그거 자체로 즐겼어요. 올라온 영상 자체로. 음악이랑 그런 서사들? 그리고 댓글을 좀 많이 봤어요. 댓글 보면은 또 그런 거 막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그쵸. 친절하신 맞아요. 분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맞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눈빛이었구나 이런 걸 좀 보면서 이해를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트북 보면은 라운드마다 이제 인물들이 차례차례 공개되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이 라운드를 기획할 땐 이런 의도였고
막 이 인물을 기획할 땐 이런 초기 단계가 있었다 이런 게 담겨져 있어요 아트북에. 가지고 이제 맨 처음 들어가기 전에 이번 라운드는 뭐 하기 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좌충우돌이 있었다, 의견 충돌이 막 다른 이제 작가님하고 좀 있었다. 저희도 뭐 알바도 많이 해보고 해서 알잖아요. 그 좌충우돌과 우여곡절이란 네 글자 안에 많은 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냥 이제 웃으면서 하는 얘긴데 그 좌충우돌을 겪으면서 그냥 화가 나서 다 죽여버린 게 아닐까. 모르겠다. 다 그냥 죽여. 아우 몰라 다 죽여. 약간 이런 게 아닐까. 어디였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어떤 웹툰 작가님들의 어떤 대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작가님이 이제 나 요즘 이 작품 막혔다 여기서 스토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옆에서 죽여 일단.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 죽지? 이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이 작품을 좀 봤는데 저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걸 왜 느꼈냐면 이 뮤직비디오로만 나오는 서사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작품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뮤직비디오로 나오는 어떤 이런 스토리에 대한 해석은 좀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런 사람이 저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 컨텐츠는 접근성이 좀 높은 편이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어떤 설명해주는 식의 작품, 예를 들어서 소설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영화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쪽의 어떤 컨텐츠들은 기본적으로 서사 중심이기도 하고 비교적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뮤직비디오는 사실 음악이 메인이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사를 설명해주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은 불친절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컨텐츠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이 컨텐츠 즐기기 조금 힘들 수 있다. 딱 이 덕후판을 잘 저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파고들어서 해석하는 거 좋아하고 또 다른 2차 창작을 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결말들로 어떤 다른 서사들로, 그러니까 그 판을 좀 잘 저격해서 만든 것 같고, 솔직하게 말하면 뭐 작화나 모든 서사들이 사실 좀 여성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이해는 합니다. 네. 그 지점이 진짜 무서운 지점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무섭다는 건데, 다른 어떤 기존의 컨텐츠들은 나한테 떠먹여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캐릭터는 이런 캐릭터야, 떠먹여주고 지금 이런 상황이야를 다 떠먹여주는데, 이 작품은 특성상 내가 떠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떠먹기 시작하면 이제 끝장이라는 거죠. 그런 쪽에 있어서의 매력이 있는 컨텐츠가 아닌가? 흥미로운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에일리언 스테이지라는 작품을 나무위키로 받아들였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줄글로 텍스트로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쵸.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근데 또 이 텍스트만 놓고 봤을 때는 재밌어요. 인간이 애완동물로 전락했고, 여기서 어떤 오디션 서바이벌을 했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어떤 반란군적인 요소, 이러면서 좀 이 세계관을 거시적으로 확장한 느낌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고, 앞으로의 얘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 판에서는 약간 이렇게 덕후들의 심금을 울리기 위해서는 먹을 게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덕후들이 처먹을 게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몰린다. 야, 여기 처먹을 거 많대. 이러고. 그쵸. 갱갱은 이런 입장이고, 나는 그쵸. 좀 잘 먹여줬으면 좋겠다. 네. 나는 먹여줘, 떠먹여줘. 찾아 먹고 싶진 않아. 떠먹여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더 이제 커가지고 뭐 넷플릭스 같은 데랑 손을 잡아가지고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제작을 한다거나 요런 식으로 가면은 확장성이 좀 더 클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에일리언 스테이지. 혹시 뭐 열정을 쏟아 부었는데 뭐 더 할 말 있나요? 지금 여기 쟤만 남았는데. 가루가 됐어. 뭐 전 다음 영상 나올 때까지 또 그 아크릴 스탠드나 보면서 눈물을 훔치려고요. 쿠팡 다니면서 이제 또 네. 다음 굿즈를 위한 그쵸. 원경 모으고 해야죠. 그쵸. 그 이러니 저러니 해도 방금도 말했지만 노래가 엄청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 가사도 일종의 서사의 전달 방식 중에 하나라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여러 노래들이 있지만 이 노래가 나의 최애다, 최애곡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제일 많이 듣는 노래라거나 아니면은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이반 경영곡 중에 블랙 소로우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 전까지는 사실 완전 그 틸 보컬에 빠져 있다가 근데 사실 들으면 들을수록 좀 귀에 남는 게 되게 그 곡이더라고요. 그 무대 자체 색감이나 어떤 연출 자체가 굉장히 톤 다운되고 무채색인 게 되게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기도 한데, 그 입안에 또 표정이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요.
뭐야? 질문 하나당 눈물을 몇 방울 흘리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요.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인양은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노래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근데 일단은 그 전곡들을 좀 본지 오래되기도 했고 가장 최근에 본 곡이 이제 파이널 스테이지여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 파이널 스테이지에 나왔던 노래가 가장 제 취향이었던 것 같긴 해요. 파이널 스테이지. 아까 갱갱이 말한 것처럼 퀄리티도 맞아. 굉장히 좋았고 저도 그 이중주가 되게 좋았거든요. 뭐 nemnem은 뭐 있으세요? 저는 그냥 제 취향이니까 네.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 제 그냥 개인적인 취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깔고 들어가? 말하면 되잖아요. 아, 왜냐면은 사실 여기에 나오는 노래들이 제 취향은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건 진짜 좋다라고 느낀 게 한 곡이 있는데 그게 이제 룰러 오브 마이 하츠라는 노래. 그 루카라는 캐릭터랑 이제 미지라는 캐릭터랑 같이 부른 노래인데 요거는 진짜 완벽하게 내 취향 저격. 이 노래가 그래요? 노래가 완벽하게 내 취향 저격이었다. 왜냐면은 의외다. 노래가 기본적으로 좀 소프트하달까? 맞죠. 그러면서 진짜 R&B 느낌으로 흘러가거든요. 네. 소울 R&B 느낌으로 들어가는데 멜로디가 좀 여리여리하고 부드럽게 흘러가는데 이 루카와 이 미지의 보컬 이 둘의 목소리 자체 톤도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멜로디 부드럽죠? 톤 부드럽죠? 아니, 부들부들. 텍스처 없어. 근데 난 텍스처 없는 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자 또 에일리언 스테이지에 나왔던 OST들 중에서도 좋았던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고, 네, 에일리언 스테이지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요?